그럼 오늘 해야 될 거는 글로벌의 접근 펼침 한번 만들어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대면 제 전체 메뉴, 그래서 요 메가 메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메가 메뉴 쪽을 처리하는 방식.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까지 생기고 외부 스크롤 되고 내부 스크롤 되고. 그래서 요 방식이랑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을 누르면 접힌 펼침으로 이렇게 되고 국기들이 있죠. 이 국기들을 제가 다운로드를 따로 받을게요. 개발자 도구 선택한 다음에 리소스를 따로따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부분에 글로벌 뉴에 있을 것 같네요. 여기 있네요. 고도라는 걸로 3개 있으니까 요거 각각 저장하겠습니다. 오픈인 뉴 탭 해주고 요것도 오픈인 뉴 탭, 이것도 오픈인 뉴 탭 해서 3개 인도, 차이나,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 있고 인도 있고 차이나, 잉글리시가 없네요. 잉글리시를 있네요. USA. 이것도 파일명이 다르네요. 이 파일명 나중에 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미지 다른 이름 저장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자, 원래 넣어야 됐다는 ICU 언더바 USA 라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자, 베트남도 다른 이름 저장 ICU 언더바 베트남. 자, 다음에 인도죠. ICU 언더바 인도. 그 다음에 차이나. 스프링도 틀렸네. 인디아. 그리고 ICU 언더바 차이나. 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여기 있네요. ICU로 또 다음 저장 ICU 언더바 에러 라이트 오른쪽 화살표 저장.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부분 유틸리티 메뉴 쪽에 있었어요. 이 글로벌이라는 곳이었고요. 얘를 누르면 밑에 있는 메뉴가 떠야 되기 때문에 UL 안에 LI, UL 안에 또 UL, LI 여기로 만들면 되겠죠. UL, LI. 그래서 여기 셀렉트 랭귀지에서 리스트 뜨고 뭐에서 리스트 뜨고 각각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작은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 UL로 듣는 게 아니라 DRV로 묶어서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아니면 얘 자체를 다이얼로그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다이얼로그로 만들어서 다이얼로그 태그 안에 우선은 닫힘으로 있고 미리 보이게 하려면 오픈으로 보이게 하면 되거든요. 오픈 속성으로 보이게 해준 다음에 이건 또 제목이 될 거기 때문에 HA2가 되겠네요. 셀렉트 랭귀지. 근데 줄레림이 됐으니까 BR을 좀 쳐주고요. 리스트가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글로벌 넷 서비스 해주고요. 여기에 또 끝나서 각각의 링크네요. 각각의 링크로 글로벌 포탈 about NH뱅크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각 랭귀지로 페이지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링크로 해서 이동이 시켜질 것 같고요. 그리고 ENG, LICT 이렇게 해주고 이제 각각 앞에 아이콘들이 붙을 텐데 얘도 클릭이 가능한 아이콘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USA EN이라고 하죠. EN. 그래서 중국 CH고요. 베트남은 VI라고 하겠습니다. VN으로 할까요? 중국어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베트남 해주고요. 이거를 좀 더 잘 읽게 해주려면 여기다 랭 속성을 넣은 다음에 CN이라고 해주시면 화면 낭독기에서 이 영어를 중고를
잘 읽어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랭귀지를 EN으로 해주게 되면 영어로 잘 읽어줍니다. 그래서 요 랭 속성을 여기에서 많이 썼잖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한글이 많기 때문에 랭을 해서 KO로 했지만 이런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나라 언어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노이는 베트남이잖아. 베트남. 그래서 하노이 이건 또 소문자네. 첫째 대문자로 할게요. 통일시키는 게 좋은 거니까. 노이다가 아니라 인디아이잖아. 이거 맞아? 이 스펠링이 저게 맞는 거야? 뭐야? 둘 다 영어로 써 있으니까 영어로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베트남이고 IN이라고 했습니다. 인디아는. 자, 각각 리스트가 존재하니까 클래스명을 줘야겠죠? 얘부터 클래스를 줘서 유틸리티 글로벌 랩이구나. 글로벌 다이얼로그 글로벌 다이얼로그 리스트 얘도 리스트. 그리고 여기 링크가 여기도 링크인데 얘네들 링크가 중복될 수 있으니까 얘네들 따로 클래스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 타입이라고 해서 타입 1이라고 했습니다. 링크 타입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제목이니까 클래스 다이얼로그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뱀 방법론을 쓰겠습니다. 여기는 준비가 됐네요. 그럼 여기를 스타일링하고 스크립트까지 들어가게 하죠. 우선은 글로벌 내비는 어디다 주었냐? 헤더에 있겠죠. 헤더 있는데 얘네들도 사실 구별을 다 해줘야 돼요. 파일로 다 빼주는 게 맞지만 헤더에다가 다 몰아 넣었고 나중에 GMB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가 아니라 글로벌 내비죠. 자, 글로벌 애프터 요 화살표겠죠? 요 화살표가 애프터로 가게 된 거고 클릭을 하면 활성화가 되어 있을 텐데 얘가 토글 형태로 버튼이 바뀌게 될 거기 때문에 얘한테 토글로 액티브 클래스라는 활성화된 클래스를 뱀 기법으로 주게 되면 애프터가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액티브가 클래스가 붙게 되면 얘가 회전을 해야겠죠. 그러면 부모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얘는 블록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회전을 트랜스폼이 그냥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로테이트 180도로 우선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아가 있고 액티브 나오니까 돌아가 있고 그렇죠. 자, 다이얼로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밑줄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쳐가지고 밑줄까지 생기게 했습니다. 근데 얘 화살표는 밑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애프터는 밑줄이 없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너니 왜 안 먹지? 텍스트 데코레이션 액티브 됐을 때 언더라인이 텍스트만 되어야 하네요. 그래서 요때 스펜으로 하나 감싸겠습니다. 스펜만 그러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얘만 밑줄이 들어가고 얘는 밑줄이 안 들어가겠죠. 활성화 됐을 때 비활성화 되면 액티브 클래스를 제거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액티브 쪽은 되었습니다. 우선 열려 있는 상태고요. 클래스명을 다이얼로그 글로벌이라고 줬습니다. 제가 파일을 관리를 한다면 여기에서 컴포넌트를 해서 다이얼로그만 따로 다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자, 맞으면 그래서 레이아웃이 아니라 여기다가 컴포넌트 하나 만들고 컴포넌트 여기다가 다이얼로그라는 CSS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해서 여기에서 로드가 되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요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 제가 CSS 사스도 안 쓰고 우선은 프론트엔드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CSS로 이 방식을 실무에서 쓰지 않아요. 그냥 컴포넌트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CSS를 다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이 성능 굉장히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CSS만 쓰고 싶으시면 그 파일 한 개에다가 다 쓰셔야 돼요. 근데 스크롤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자, 레이어 컴포넌트에 종속된 다이얼로그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 컴포넌트라는 레이어가 순서가 우선은 뭐 상관없죠. 레이아웃 뭐 이전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이얼로그 글로벌 클래스를 가지고 얘가 이제 포지션을 뜨는데 포지션 기준이 중요하겠죠. 얘는 다이얼로그 태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포지션 앱솔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렐러티브가 얘가 돼야겠죠. 얘 부모는 얘니까 얘 기준으로 가야만 이 선에서 이렇게 잘 원하는 대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현재 선택자가 없기 때문에 얘 선택자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tility global이라고 이름을 명하겠습니다. 그리고 utility global 같은 경우는 헤더에 있겠죠. 헤더에 utility global은 position relative. 얘가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얘를 다시 잡아주면 되겠죠. 이 다이얼로그 자체를. 그래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녀석을 잠궈버리고 박스 하나를 그려서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우선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탑에서 22네요. 왼쪽은 0이겠죠? 탑에서 2.2 REM, 레프트는 0.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그다음 외곽선이 1픽셀이고 DD입니다. 그러면 변수에서 DDD로 가겠습니다. 유사 색깔은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보더 점을 REM, 솔리드, 바, 그레이, DD를 넣어줍니다. 자, 보더 레디우스 값은 여기서 돌려보면 되겠죠. 레디우스를 10 정도면 되네. 10 보더 레디우스 10분의 1 REM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글씨가 안에 내용만큼 갈 곳이 없으면 얘가 줄내림이 되거든요. 줄내림이 안 되게 만들 거예요. 글씨들은 줄내림이 안 된다. 줄내림이 안 되게 하면 화이트 스페이스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A 요소는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을 하게 되면 부모가 작더라도 그냥 혼자 그냥 길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세로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세로선이. 왜 그러냐? 얘네들이 세로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로선을 자식 개념으로 줘야 될 것입니다. 유틸리티에서. 유틸리티 리스트. 바로 얘가 유틸리티 리스트죠. 모든 LI라고 했죠. 모든 LI가 아니라 자식의 LI에. 자식의 LI에 있는 애들이 수직선이 그려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나오지만 이제 여기는 안 나온 상태가 됐죠. 여기도 LI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자, 네, 여백을 좀 보죠. 좌측 여백은 16. 그럼 좌우 다 같겠죠. 15로 통일하겠습니다. 어차피 1픽셀까지 똑같이 맞추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제작 기법을 알아야 되시기 때문에 여기 뭐 20으로 하죠. 15에 20. 자, 그럼 다이얼로그 이 부분은 15에 20이다. 패딩이 2 REM에 1.5 REM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다 나왔고 이제 글씨 폰트 사이즈 들어가야죠. 2픽셀 정도 하는 게 좀 더 적당합니다. 11이고요. 그리고 95입니다. 11, 9. 링크인데 제목이죠. 제목이 클래스 폰트 사이즈 11 컬러는 그레이 95가 없기 때문에 따로 만들겠습니다. 웬만해서는 같은 값으로 통일시킬게요. 95에서 95 변수로 갑니다.
폰트 웨이트가 있은 형태까지 웨이트가 없네요. 폰트 웨이트 노멀로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 한번 넣을게요. 이 클래스 명을 가진 각각의 클래스를 가지고 아이콘을 넣겠습니다. 비포로 넣을 거예요. 여기 있는 A 요소들이 비포로 아이콘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재 반응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를 넣을 때 여기다가 위드스, 하이트 이렇게 안 넣을 거예요. 이 컨텐츠에다가도 URL이 들어가거든요. URL 하나만 넣어볼게. 그래서 이미지스, ICO,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잉글리시죠.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요게 아이콘만 얘네마다 아이콘이 다 다르니까 요걸 가지고 좀 아이콘을 넣어 볼게요. 웬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즈 조절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모바일에서 좀 키우던가 반응형에 따라서 뭔가 줄여야 된다던가 이럴 경우에 안 됩니다. 요 비포의 URL이. 그래서 그 CSS 컨트롤이 힘들기 때문에 웹에서만 쓰거나 진짜 크기의 형태의 변화가 1도 없는 거다. 그럴 때만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A가 클래스가 EN일 때, 뭐일 때 다 넣어야 되니까 우선은 여기가 클래스가 EN일 이쪽에 해야겠네요. 여기서 클래스 EN일 때는 비포가 이렇게 갈 거고요. 사실 이거 사스로 가면 반복문으로 쓰면 금방 끝나는데 이치로 가면 자, EN 따 이렇게 4개 필요하네요. EN CH VN IN 이렇게 하고 USA가 아니라 차이나 여기는 베트남이죠. 베트남 자 여기는 인디아 자, 이렇게 음식 만들면 이렇게 아이콘 다 들어가게 될 거고 제가 수직으로 좀 틀어져 있죠. 수직 틀어지는 건 맞추면 되겠죠. A 요소에 첫 번째 자식으로 비포가 들어갔기 때문에 A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다음에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하게 되면 수직으로 다 맞춰지진 않았네요. 이 폰트 사이즈를 좀 넣어야겠다. 비포에다가 폰트 사이즈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MBSP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폰트 사이즈 0을 통해서 맞춰졌네요. 이렇게 딱 아까는 이 부분이 좀 약간 위로 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포에 폰트 사이즈 0을 빼면 좀 올라갔죠. 좀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보이는데 얘 이미지랑 글씨랑 중앙을 맞추고 싶으니까 폰트 사이즈 0을 줘서 중앙으로 맞춰줬습니다. 우리 이미지 요소 자체가 인라인 요소나 인라인 블록 요소 자체가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MBSP가 챙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는 거고 텍스트와 이미지 간기 사이에 요 그 부분은 갭이 있죠. 갭을 10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렉스에 갭이 들어가니까 10픽셀 정도 부여해 줍니다. 자 다음에는 요 중간에 여백 있죠. 요 여백은 위아래 여백을 주는 게 좋겠죠. 한 6 정도 줘서 3씩 나눠주면 되겠다. 요거 또한 갭으로 가도 될 것 같네요. 6갭이니까 리스트에 갭이 있다. 디스플레이 그리드. 플렉스 하면 또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리드로 하는 게 낫겠죠. 갭만 줄 거면 0.6 RM이죠. 0.6 RM 줘서 위아래를 좀 떨어뜨려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여백도 있으니까 10픽셀씩 우선 줘보겠습니다. 패딩 1 RM 위에만 1 RM 주고 아래쪽은 좀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리스트 기준으로 이 정도 한 15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1.5 RM 여기도 그러면 1.5 RM이 들어간다 하면 되고 얘네들 링크가 요 링크에 대한 디자인을 좀 해줘야겠다. 자, 이 정도로 됐고 요 링크 디자인만 해주면 되겠네요. 요 링크 타입이죠. 링크에 대한 디자인은 타이포그래피에서 저는 정의합니다. 타이포그래피로 가서 링크 타입이나 텍스트 타입 또는 헤딩 타입 이런 것들은 다 이쪽으로 다 가요. 자, 글씨의 크기
12픽셀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얘랑 좀 유사하니까 12픽셀 주고 글씨 텍스트는 뭐 같은 걸로 글씨 얘는 정의 안 했네요. 요걸로 가면 안 되려나? 찍어봅시다. 95로 가면 되겠다. 똑같이. 이게 원본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애먹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12픽셀 컬러 그레이 9 이렇게 줍니다. 그 오른쪽에 배경 이미지로 이 에러를 줘야겠네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URL 이전 폴더에 있는 이미지스에 있는 에러 반복하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놔야겠죠? 라이트 한 번만 주면 라이트 센터가 됩니다. 자, 오른쪽 완전히 붙어 있는 게 되고요. 화살표 위치가 각각 다른데 A 요소가 인라인 요소라서 다른 거죠. 글씨에 따라서 가로 크기가 제공이 되니까. 그러면 블록 요소로 해서 가로 100%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무조건 블록이 아니라 팝업에 있기 때문에 얘가 블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 성질이 바뀌는 걸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다이얼로그라는 곳에 자식으로 있기 때문에 얘가 디스플레이 블록이 된 거죠. 원래는 인라인 요소지만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때. 그래서 부모에 있을 때만 보면 부모에 있을 때부터 된다. 사실 이거 CSS 지금 네스팅이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스에서 컴파일된 CSS 화면을 보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얘라고 나오겠죠. 얘가 부모 요소가 되고 얘가 자식 요소가 되는. 그러니까 얘가 부모가 있을 때만 이 블록 요소로만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중간에 요 사이는 대충 재겠습니다. 7 위아래로 7. 그래서 패딩을 주겠습니다. 패딩 7 위아래로 안 들어가니? 7 A잖아. 7 좌우로 패딩을 준 적이 있죠? 언제 줬지? 모든 A에 줬었나? 왜 좌우로 들어갔지 패딩이? 어디에 상속이 있었다. 여기 또 유틸리티 모든 A라고 돼 있었네요. 유틸리티 모든 A. 점수가 낮아서 그렇구나. 타이포그래피 점수가 타이포그래피 점수를 올려야겠네요. 스타일에서 타이포그래피가 너무 뒤쪽에 있었다. 그러면 점수를 뒤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위아래로 되겠죠. 요게 좋은 겁니다. 요 점수 체계가. 그러니까 얘는 10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 어디 있어? A. 좌우 여백. 얘. 얘는 11점인데 얘 점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레이어를 쓰는 겁니다. 단순 점수가 이 낮은 점수를 상위로 올리고 싶을 때 임포턴트를 안 써도 되는 거죠. 점 체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컴포넌트 역할별로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레이어를.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톡톡 되고 이제 얘를 화면에 가려줘야겠죠. 처음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액티브도 끌게 될 거고요. 오픈도 속성을 스크립트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스크립트 해볼까요? 자바스크립트로 갈까요? 아니면 요거 다이얼로그를 제어하려면 무조건 자바스크립트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좀 섞어보죠. 어떤 건 자바스크립트로 하고 어떤 건 jQuery로 하고 뭐 이렇게 해보죠. 아직까지도 jQuery 쓰는 업체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특히 퍼블리셔가 있으면 jQuery를 쓸 수밖에 없어서 그런 업체들이 꽤나 있어요. 우선은 연결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모듈로 해서 디퍼 써놓고 JS에 common.js라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실행시키고요. show라는 함수가 있어요. show라는 함수가 다이얼로그를 열거든요. 근데 jQuery에서 show라는 함수가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충돌이 나서 다이얼로그가 안 열려요. 요걸 열어야 되죠. 그럼 선택자로 우선 지정을 해야 될 텐데 우선은 함수형으로 좀 짜겠습니다.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다이얼로그
짜겠습니다. 글로벌 다이얼로그 짜고 실행시켜주고. 자, 변수를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다이얼로그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해주고요. 저 위아래로 짜겠습니다. 태그는 몇 개 원보기 때문에 좀 길게. 자, 여는 버튼도 필요하죠. 클릭해야지 열리니까 토글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그 버튼이 되겠네요. 자, 해서 btn이라는 걸로 클래스를 잡고요. 열었죠. 닫히는 거 뭐 똑같네요. 이렇게 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클릭을 해야죠. add event listener. 그래서 클릭을 하면 토글이 돼야죠. 얘가 토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그냥 함수로 뺄까요? 그냥 함수로 빼죠. 핸들 다이얼로그 맞아. 다시 그래서 핸들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얘를 누르면 저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이얼로그가 쇼가 토글, 그러니까 본인이 토글이 되죠. 우선은 클릭한 디스가 jQuery로 치면 클릭한 이 타겟이 디스가 토글이 돼야 되고, 얘는 모달로 띄울 건지 그냥 쇼 클로즈로 할 건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를 클릭했을 때 우선은 액티브가 계속 붙어야 되잖아요. 어딨어 얘? 얘가 액티브 계속 붙어야 되기 때문에 토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자기 자신 그래서 cost bt is btn 자기 자신을 이 타겟을 그냥 뭐 이벤트 상수 안 봐도 되겠다. 어차피 태그가 하나라서 얘로 바로 가도 되겠네요. 클래스 리스트 토글 해주면 되죠. 토글은 액티브라고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클래스가 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개발자 도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액티브가 붙었죠. 액티브 빠지고 그래서 토글 클래스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했을 때 오픈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다이얼로그가 오픈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다이얼로그다가 쇼라고만 주면 우선 열립니다. 자, 클릭하면 쇼가 되죠. 근데 클로즈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걸 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이얼로그가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set has 어트리뷰트 오픈이 있으면 클로즈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else 클로즈 얘가 쇼가 되고 오픈이 있다라는 건 이미 열린 상태니까 클로즈를 시켜야죠. 자, 한번 볼까요?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클릭할 때마다 체크를 한다. 보여지고 닫혀지고 됐죠. 이걸 사막 연산자로 좀 바꿔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사막 연산자로도 쓸 수 있겠죠. 두 가지의 방식이 되겠죠. 아까처럼 그냥 조건식으로 가도 되고 사막 연산자로 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열고 접이 펼침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 팝업을 띄울 때는 다이얼로그를 띄울 때는 쇼 클로즈로 됩니다. 쇼 클로즈로. 그리고 속성이 아까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했을 때 제가 하드 코딩으로 이 다이얼로그에다가 오픈이라는 속성을 강제로 넣었었어요. 보면서 코딩을 하려고. 그래서 오픈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jQuery에서 헤즈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처럼 그래서 헤즈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클릭할 때마다 체킹을 계속 해주는 거죠. 네, 클릭해서 오픈이랑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열린 상태가 되니까 닫아줘야 되고 오픈이 없다고 하면 열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헤더에 있는 다국어 사이트 바로가기 함수였고요.